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복칠이라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칠이는 좀 모자라긴 하였으나 힘은 장사였지요. 어느 날 복칠이가 밭에서 일하다 말고 큰 것이 마려워 숲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내리고 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칠이는 변을 보다 말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비명소리가 나는 곳으로 얼른 달려가 보았지요. 그렇게 달려가 보니 웬 사내가 여인을 올라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복칠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내를 번쩍 들어 내동댕이 쳐버렸지요. 아니 시방 이게 뭐하는 짓이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이놈아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면 어떡하냔 말이오. 아니 상구아범은 왜 옆집 순이 엄마를 올라타고 그러느냐 말이오. 아이고 이놈아 봐도 못 본 채 해야 하는 것도 있는 것이야. 너는 어째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오. 아니 어떻게 본 것을 못 본 채 한단 말이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거 복칠이한테서 나는 냄새가 아닌가벼. 아 순이 엄마 비명소리가 나니 내가 똥 싸다 말고 달려왔구먼. 아 그래 고맙다 덕칠아. 이제 되었으니 어서 좀 가보거라. 냄새 때문에 내가 다 죽겠다. 아 상구아범 조심여. 또 그러면 혼구멍이 날 것이구먼. 복칠이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저 복칠이 놈이 봐버렸으니 이를 어쩐다냐. 이거 동네방네 소문나는 거 아니여? 아따 상구아범도 걱정도 팔자구먼. 아 누가 복칠이 말을 믿는다고 그려? 그러겠지. 아무도 복칠이 말은 믿지 않겠지.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리고 있었지요. 바로 마을의 선남선녀가 혼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주고 있었지요. 그렇게 혼례식이 한참 무르익어 갈 쯤 어디선가 새끼 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상 위를 뛰어다니며 난리가 나는 것이었지요. 저놈 잡아 저놈. 원매 왜 이렇게 빠른 것이오? 아니 복칠이 시방 뭐 하는 것이오? 아 글쎄 신랑한테 주려고 가져왔는디 저놈이 저리 날쌔구먼. 새끼 돼지는 잔치상을 모두 뒤집어 놓고 결국 복칠이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복칠이는 새끼 돼지를 안고 신랑에게 다가가 말하는 것이었지요. 신랑 두시가 이것이 내 선물이구먼. 돼지처럼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요. 아 그리고 상구아범 조심여. 이 사람 저 사람 막 올라타고 다니는구먼. 마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복칠이가 그리 말하자 상구아범은 어느새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혼례식이 한바탕 난리는 났었지만 젊은 청춘 두 사람의 혼인식은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혼례식이 끝나고 밤이 되자 상구아범이 복칠이를 찾아왔습니다. 복칠이 있는가? 아니 한밤중에 어쩐 일이오? 아 마을 사람 다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혀.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은 것이요?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것이오? 아 이복의 복칠이 제발 그날 일은 잊어주면 안 되겠는가? 아 그것이 있는다고 잊어지는가벼? 아 복칠이 자네가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내가 뭐든지 복칠이가 원하는 것을 하나 들어줄 것이고 뭐. 아 그렇단 말이오? 그럼 일단 알았으니깐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구먼. 고맙네 복칠이. 자네밖에 없구먼. 상구아범이 돌아가고 복칠이는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지요. 들판에 꽃이 피는 봄이 오니 한양에서 박대감의 손녀딸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손녀딸은 몸이 허약해 공기 좋고 물 좋은 산천으로 휴양차 내려온 것이었지요. 예 꽃분아, 내 몸이 허약하니 이곳에서 쉬면서 몸조리 좀 잘하거라. 어째 그리 몸이 허약해서야 되겠느냐? 알겠어요, 할아버지. 이곳은 산천이 너무 아름다워 제 몸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꽃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습니다. 좋다는 보약을 다 먹여봐도 꽃분이의 몸은 좋아지질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공기 좋고 물 맑은 할아버지 집으로 휴양을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분이는 뒷동산에 올라 들판에 핀 꽃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쁜 나비가 날아와 꽃분이 손에 사뿐히 내려앉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꽃분이는 하도 신기하여 나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나비가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꽃분이는 나비를 쫓아 뛰어다녔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 꽃분이의 심장이 터질 듯 아파오는 것이었지요. 꽃분이는 가슴을 쥐어잡고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아니, 우리 아씨가 아닌가벼. 아씨, 정신 좀 차려보셔요. 복칠이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쓰러져 있는 아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복칠이는 아씨를 흔들어 깨어 보았지만 아씨는 의식이 없었지요. 그러자 복칠이는 지게를 내려놓고 아씨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아씨는 너무 가벼워 업은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아씨, 조금만 기다리셔요. 지가 얼른 의원 집에 모시고 가겠구먼요. 아니야, 이젠 괜찮아졌어. 아니, 아씨, 정신이 돌아오신 것이요. 그렇단다. 나는 자주 가끔 그래. 몸이 조금 힘들면 잠깐 정신을 잃곤 해. 그렇구먼요. 그럼 이제 혼자 걸을 수도 있으신감요? 아니, 지금이 좋아. 덕칠에 내 등에 엎여 있으니 너무 포근하고 마음까지 편하네. 알았구먼요. 그럼 지가 집까지 업고 가겠습니다요. 복칠이는 아씨를 업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씨가 복칠이 등이 좋다고 하니 일부러 천천히 걸었지요. 아씨, 그런디 아씨는 무엇을 좋아하시는감요? 나는 곶감을 좋아한단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야. 그렇구먼요. 그럼 지도 이자부터 곶감을 좋아할 것이구먼요. 아씨가 좋아하니 지도 곶감이 좋아졌구먼요. 복칠이는 솜털처럼 가벼운 아씨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몸이 병약해 잘 먹지도 못하는 것 같아 가슴도 무척 아팠지요. 아씨는 복칠이 등에 엎여 제잘제잘 말도 잘했습니다. 웃기도 하다가 금방 시무룩해지기도 하였지요. 그러다 금방 새근새근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씨, 집에 다 왔구먼요. 복칠이 말에 아씨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내려줘. 여기서부터는 혼자 걸어갈게. 복칠이는 아씨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씨는 대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씨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복칠이는 다시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놓고 온 지게를 가지러 간 것이었지요. 예, 꽃분아, 어디 갔다 이제 온 것이냐? 들판에서 꽃 구경하다가 왔어요, 할아버지. 걱정되니 앞으로는 너무 늦지 않게 다니거라. 네, 알겠어요,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온 꽃분이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드넓은 들판과 예쁜 꽃들, 그리고 살랑살랑 날아가는 나비까지. 그렇게 꽃분이는 미소를 머금은 채 잠이 들었지요. 복칠이는 지게를 내려놓고 상구아범을 찾아갔습니다. 상구아범 생각났소. 아니, 무엇이 생각났다는 것이요? 아, 내가 입을 열지만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하지 않았는가벼. 아니, 그런 것은 또 있지 않았는가벼. 우리 아씨가 곶감을 좋아하는구먼. 그러니 자네는 곶감이 많으니 내게 곶감을 좀 주더라고. 뭐 곶감이야, 그냥도 줄 수 있지. 어쨌든 이제 자네 입은 틀림없이 봉하는 것이구먼. 아,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제. 복칠이는 곶감을 한 바가지나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복칠이는 신이나 폴짝폴짝 뛰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꽃분이는 다시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벚꽃이 활짝 펴 있는 언덕으로 가보기로 하였지요. 언덕에는 많은 벚꽃들이 활짝 펴 있었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는 기분이 너무 좋았지요.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많은 벚꽃은 처음 봐. 꽃분이는 신이나 벚꽃나무 아래에서 너울너울 춤을 추었습니다. 아니, 꽃분이가 아직도 안 들어왔단 말이냐? 예, 덕칠아, 어서 가서 꽃분이 좀 찾아보거라. 복칠이가 일 마치고 들어오자 박대감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아씨가 낮에 나가 해질 무렵이 되었는데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알겠습니다요, 나리. 지가 얼른 가서 찾아보겠구먼요. 복칠이는 들판을 향해 죽어라 달렸습니다. 집신이 벗겨져 나가도 앞만 보고 달렸지요. 아씨, 조금만 기다리셔요. 지가 가고 있구먼요. 복칠이는 아씨가 또 쓰러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들판을 다 뒤져봐도 아씨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아씨, 어디 계셔요? 복칠이는 아씨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래도 아씨는 대답이 없는 것이었지요. 복칠이는 어느새 들판을 넘어 언덕 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칠이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쉬지 않고 달려 언덕 위로 가보니 벚꽃나무 아래 아씨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지요. 아씨, 정신 좀 차려보셔요. 아씨는 의식도 없이 비를 쫄딱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복칠이는 얼른 아씨를 안고 달려갔습니다. 언덕 너머 가까운 작은 동굴로 아씨를 안고 갔지요. 아씨는 비에 흠뻑 젖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복칠이는 젖은 옷을 벗고 아씨를 품에 꼭 안아주었지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아씨가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셨는감요, 아씨. 이곳은 어디야? 이곳은 언덕 아래 동굴이구먼요. 그런데 아씨는 이제 괜찮으신감요? 응, 이제 괜찮아. 그런데 너무 추워. 복칠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씨가 춥다고 하니 아씨를 다시 품에 꼭 안았지요. 이제 좀 괜찮으신감요? 응, 이제 좀 나아졌어. 그런데 복칠이 품은 무척 따뜻하구나. 지가 남들보다 열이 많구먼요. 그래서 지는 한겨울에도 전혀 춥지가 않아요. 비를 맞고 추위에 떨던 아씨는 복칠이 품에 안겨 있으니 춥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던 심장도 아프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비는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칠이와 아씨는 동굴 속을 나갈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밤이 깊어졌는데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씨는 복칠이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이 들었지요. 복칠이도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날이 여기 있습니다요. 아씨도 복칠이도 돌아오지를 않자 박대감이 직접 마을 청년들을 데리고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마을 청년들과 박대감이 횃불을 들고 찾아 나섰다가 동굴까지 찾아온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복칠이는 옷을 벗고 있고 꽃분이는 복칠이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놈이 지금 제정신인 게야. 박대감은 화가 잔뜩 나 복칠이에게 사정없이 매질을 하였습니다. 아니어요, 할아버지. 복칠이는 잘못이 없어요. 저 때문에 그런 것이어요. 박대감은 꽃분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저 복칠이 놈을 당장 잡아 끌고 오너라. 박대감은 꽃분이를 방에 가두고 복칠이는 마당에서 사정없이 매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칠이는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은 채 때리는 매를 모두 맞는 것이었지요. 복칠이에게 아씨는 너무 특별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았지요. 천사는 하늘에서 살아야 하는데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적응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칠이는 매 맞는 아픔보다 천사 같은 아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저놈을 광에 가두고 밥도 물도 주지 말거라. 화가 난 박대감은 복칠이를 광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도 못 주게 하였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얘 덕칠아, 눈 좀 떠보거라.
복칠이는 아씨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아씨, 대감날이 아시면 어쩌시려고 들어온 것이오요. 며칠 동안 내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 않느냐. 배고플 테니 이것 좀 먹어도. 복칠이는 아씨가 가져온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아씨, 왜 우시는감요? 내 가슴이 너무 아파. 아씨가 가슴이 아프다 하니 복칠이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칠이는 안절부절을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가 복칠이가 품속에서 곶감 하나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가 아씨 드리려고 챙겨놓은 것인데 그날 아씨가 비 맞고 쓰러져 계셔서 드리지 못했구먼요. 복칠이가 내민 곶감은 납작해져 있었습니다. 아씨 주려고 품속에 간직했던 것인데 매를 맞아 곶감이 납작해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래도 아씨는 미소 지으며 곶감을 맛있게 먹었지요. 내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아. 내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런 생각 마시오요, 아씨. 지는 아씨만 건강하면 되는구먼요. 아씨는 밤마다 먹을 것을 챙겨 복칠이를 찾아왔습니다. 복칠이 내가 이러고 있으니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이 쉬어지질 않아. 아씨는 복칠이 등에 업히거나 품에 안길 때가 가장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복칠이 품에만 있으면 왠지 마음까지 편해지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복칠이가 자신 때문에 매맞고 고생하는 것을 보니 아씨는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복칠이는 아씨가 또 아파하는 것을 보고 안절부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씨가 아프지 않을지 온통 그 생각뿐이었지요. 아씨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다가 또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복칠이는 아씨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지요. 아씨, 아씨, 정신 좀 차려보셔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광문이 열리고 박대감이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놈이 또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아씨가 밤마다 나가는 것을 의심한 박대감이 광으로 들어와 본 것이었습니다. 아씨는 다시 방에 갇히고 복칠이는 죽어라 매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절한 복칠이는 뒷산에 버려지고 말았지요. 예, 꽃분아, 너는 어쩌자고 자꾸 복칠이를 찾아가는 것이냐? 박대감이 하도 답답하여 꽃분이를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저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원이 반년도 안 남았다고 했어요. 아니, 예, 꽃분아,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제 심장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맥박이 점점 약해져서 반년도 안 돼 멈출 것이라 했어요. 아니, 그 말이 사실이냐?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하는 것이야? 아버님이 할아버지는 모르게 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할아버지가 아시면 걱정을 많이 하실 것이라 했어요. 아이고, 얘야, 이를 어쩌면 좋으냐? 내가 어쩌다 그리 큰 병에 걸린 것이야. 아이고, 우리 손녀딸이 불쌍해서 어찌하노? 박대감은 꽃분이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땅이 꺼져라 엉엉 울어댔지요. 아버지가 말하지 말래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할아버지. 그런데 복칠이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복칠이 때문에 말하게 되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평소에는 제 심장이 너무 아파요.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파서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해요. 그런데 복칠이와 같이 있으면 제 심장이 아프지 않고 마음도 편안해요. 그래서 잠도 편히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 복칠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어요. 아이고, 얘야, 우리 손녀가 그렇게 힘든 줄은 이 할애비가 너무 몰랐구나. 아이고, 아이고. 박대감은 손녀딸 꽃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감이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었지요. 이후로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뒷산에 버려진 복칠이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복칠이가 아씨 집을 보았는데 아니 그런데 대감집이 활활 불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복칠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씨를 향해 죽어라 달려갔지요. 복칠이의 몸은 퉁퉁 부어 있고 온몸이 새파랗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칠이는 온통 아씨 생각에 아픈지도 모르고 달리는 것이었지요. 복칠이가 달리고 달려 집에 도착해 보니 웬 말 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저놈은 또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여봐라, 저놈도 잡거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도적대들에게 잡혀 포박되어 있었습니다. 복칠이도 도적대에게 잡혀 마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아씨 어디 계신감요? 복칠이는 마을 사람들 속에서 아씨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씨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박대감은 도적대에게 맞아 쓰러져 있고 아씨만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씨는 아직도 저 불길 속에서 못 나오고 있구먼. 그 말을 듣자마자 복칠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적이 탄말을 쓰러뜨리고 집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씨방은 벌써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칠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활활 타는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복칠이 옷에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는 것이었지요. 복칠이는 옷에 불이 붙은 것도 모른 채 아씨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불길 너머 아씨가 쓰러져 있는 게 보이는 것이었지요. 복칠이는 불 속을 뚫고 들어가 아씨를 이불로 감싸고 불길 속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불붙은 이불 속에서 아씨를 얼른 꺼내 주었지요. 그러자 아씨도 캑캑거리며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씨 정신 좀 드셔요. 아니 덕칠아, 내 몸이 온통 불에 타지 않았느냐. 복칠이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 시커멓게 변해 있었지요. 아니, 이놈이 지 죽을지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들다니 미친놈이 아니냐? 여봐라, 이놈도 당장 포박하거라. 두목의 말에 도적들이 복칠이를 잡아 포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복칠이가 벌떡 일어나 도적 하나를 잡아서 번쩍 들더니 땅바닥에 거꾸로 내리꽂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도적은 억소리도 못 내고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이었지요. 복칠이는 아씨집의 불질은 도적대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에 타 죽을 뻔한 아씨를 본 복칠이가 눈이 뒤집혀 버린 것이었지요. 복칠이는 닥치는 대로 도적 패들을 때려 눕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적 패들이 들고 있던 도끼와 검을 빼앗아 미친 듯이 휘두르는 것이었지요. 황소 같은 힘으로 휘둘러대니 도적들의 검이 두동강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미쳐 날뛰는 복칠이를 잡을 수가 없었지요. 온몸이 시커멓게 타서 미쳐 날뛰는 복칠이는 아무리 보아도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흡사 지옥에서 뛰쳐나온 악마와 같았지요. 그런 복칠이를 보면서 도적대들은 서서히 겁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칠이 손에 걸렸다 하면 곧바로 죽음이었으니까요. 도적들이 복칠이에게 잡혀 계속 죽어나가자 나머지 도적들은 하나 둘 넷 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도적들이 하나 둘 넷 빼기 시작하자 나머지 도적들도 서둘러 도망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도적들이 모두 죽거나 도망치자 복칠이는 마을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덕칠아 고맙다. 마을 사람들, 복칠이가 우리 마을 사람들을 살렸구먼요. 그러게 말이여. 복칠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먼. 마을 사람들은 복칠이가 마을을 구했다며 저마다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대감도 깨어나 모든 상황을 보게 되었지요. 아이고 꽃분아, 몸은 괜찮은 것이냐? 박대감은 꽃분이에게 달려가 꽃분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런데 저보다도 복칠이가 걱정이에요. 온몸이 불에 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꽃분이는 복칠이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대감 집이 불에 홀랑 타는 바람에 박대감도 마을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박대감은 날이 밝자 꽃분이를 데리고 한양으로 떠나가고 있었지요. 꽃분이가 한양으로 떠나가던 날 복칠이는 언덕에 올라 아씨가 떠나가는 것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칠이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아씨 한양 가서 잘 살아야 효요.
몸도 어서 빨리 낫고요. 복칠이는 아씨가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씨도 가끔 뒤를 돌아보곤 하였지요. 하지만 언덕 위에서 보고 있는 복칠이를 아씨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씨의 눈에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지요. 그렇게 아씨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복칠이 눈에도 더 이상 아씨가 보이질 않게 되었지요. 아씨가 보이질 않자 복칠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 피를 많이 흘려 몸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복칠이가 쓰러지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을 사람들이 복칠이를 찾아왔습니다. 박대감 집이 불에 타고 복칠이가 보이질 않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복칠이를 찾아 나선 것이었지요. 아이고, 덕칠아, 정신 좀 차려봐. 복칠이가 정신이 없자 마을 사람들은 복칠이를 업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눕히고 불에 탄 곳을 치료하기 시작하였지요. 아이고, 복칠이 몸이 성한 곳이 하나가 없구먼. 복칠이가 살아나면 기적이요, 기적. 마을 사람들은 상구아범 집에 죄다 모여 복칠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살린 복칠이가 생명이 위독했기 때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의원까지 불러와 복칠이를 살리느라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일어나지를 못하는 복칠이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선앙당에 제물을 바치고 빌기도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온 마음을 모아 복칠이가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은 탓이었을까요? 달포가 지난 어느 날 복칠이가 드디어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덕칠아, 이제야 정신이 드는겨. 내가 보여. 내가 누구여, 누구? 아, 상구아범 아닌가벼. 지금도 아무나 올라타는 것은 아니제? 아,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라는겨. 그나저나 이렇게 살았으니 되었구먼. 잘 돌아왔어, 복칠이? 복칠이가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음식을 잔뜩 만들어 복칠이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였지요. 상구아범은 복칠이가 다 나을 때까지 집에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또 달포가 지나니 복칠이도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 집에 복칠이라고 있으신감요? 복칠이가 있긴 있소만. 어디서 오셨소? 나는 한양에서 왔는디 박대감께서 복칠이를 데려오라 했구먼요. 아니, 박대감께서 복칠이를 무슨 일로 찾는감요? 아, 글씨 아씨가 죽기 전에 소원이라며 복칠이를 찾았다지 뭡니까요? 아니, 꽃분이 아씨를 말하는 것이요? 그렇구먼요. 꽃분이 아씨가 시방 오늘 내일 하는구먼요. 한양에서 내려온 머슴 덕구의 말을 방에서 듣고 있던 복칠이가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것이 참말이요. 아씨가 정말 생명이 위독한 것이요. 복칠이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어서 앞장서지 않고 모여요. 한양에서 내려온 머슴 덕구가 천천히 걷자 복칠이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아, 어서 싸게 뛰어요. 복칠이 성화에 못 이겨 한양 머슴 덕구도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 어서 더 빨리 뛰어요. 한양 머슴 덕구는 숨이 목에 찼는데도 복칠이 때문에 계속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 복칠이는 3일 만에 한양에 당도하였지요. 아씨, 어디 계신감요? 복칠이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아씨를 불렀습니다. 이리 날 따라오시오. 복칠이는 덕구가 안내하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대감날이 지왔구먼요. 복칠이 소리에 박대감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리 들어오거라. 복칠이는 박대감을 따라 아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씨가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아씨 지왔습니다요. 복칠이 왔구나. 이리 가까이 좀 와보렴. 복칠이는 아씨 곁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손 좀 이리 져보렴. 복칠이는 아씨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씨는 복칠이의 손을 꼭 쥐는 것이었지요. 복칠이가 나를 구하느라 불에 타. 아직도 상처가 많구나. 아씨, 지는 아무래도 괜찮으니
어서 빨리 나으셔야겠구먼요. 복칠아, 나는 어려서부터 심장이 안 좋단다. 그래서 이제 이승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아씨, 그런 소리 말어요. 아씨는 이자 20살도 안 되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한대요. 지가 아씨만큼은 절대 보내드릴 수가 없구먼요. 아씨는 복칠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칠이만 남고 모두들 나가 있거라. 박대감은 복칠이만 남겨두고 아씨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박대감도 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지요. 밖으로 나온 박대감의 두 눈엔 이슬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복칠이만 방에 남겨두어도 괜찮으시겠는지요? 꽃분이 아버지는 머슴만 아씨방에 두는 것이 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괜찮으니 걱정 말거라. 이제 가서 잠들자고 내일 보자꾸나. 다음 날 날이 밝자 박대감은 아씨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복칠이와 아씨가 서로 손을 잡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박대감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어 다시 들어가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아씨가 일어나 앉아 복칠이의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 의원이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내일 중으로 숨을 거둘 것이라 말했는데 갑자기 아씨가 벌떡 일어나 앉아 있으니 박대감도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얘 꽃분아, 몸이 괜찮은 것이냐? 많이 좋아졌어요, 할아버지. 저는 복칠이 옆에만 있으면 몸도 좋아지고 마음까지 편해져요. 박대감은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다 있다니 정말 놀랄 일이구나. 그때 밖에서 돌아온 꽃분이 아버지도 앉아있는 아씨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꽃분아, 정말 괜찮은 것이냐? 네, 괜찮아요, 아버지. 이대로 며칠만 지나면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꽃분이 아버지는 꽃분이를 끌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꽃분이 아버지는 의원도 꽃분이를 살릴 수 없다 하여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집으로 꽃분이를 휴양 보냈었지요. 그때도 꽃분이 아버지는 가슴이 무척 아팠었답니다. 헌데 할아버지 집에 불이나 다시 한양으로 왔을 때는 꽃분이의 몸 상태가 더욱 안 좋아져 있었지요. 그리고 결국 쓰러져 오늘 내일 한다는 의원의 말에 꽃분이 아버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아 있으니 아버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애비야, 잠시 나 좀 보자꾸나. 박대감은 꽃분이 아버지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단다. 꽃분이가 복칠이만 옆에 있으면 몸이 좋아지고 있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겠느냐. 복칠이가 비록 머슴이긴 하나 저는 꽃분이가 우선 사는 게 중하다고 보아요, 아버지. 그렇다면 우선 두 사람을 한 방을 쓰게 하자꾸나. 정말 꽃분이가 건강해지는지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하여 복칠이는 아씨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밥도 아씨방에서 먹고 잠도 아씨방에서 자게 되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아씨가 안방으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얘 꽃분아, 정말 내 발로 걸어온 것이 맞느냐? 그럼요, 할아버지. 이것 좀 보셔요. 꽃분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사뿐사뿐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꽃분이를 얼싸 안았지요. 그리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났구나.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꽃분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꽃분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죽다 살아난 꽃분이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분이는 그 언제보다도 무척 건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복칠이와 함께 장터 구경도 하곤 하였지요.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오늘 장터에 갔다가 할아버지, 아버지 드리려고 사왔어요. 꽃분이는 작은 보따리를 풀어 곶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얘야, 이제 그래도 정말 괜찮은 것이냐? 네, 할아버지. 이제는 제 심장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복칠이가 집에 온 후부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꽃분이의 말을 들으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울면서 곶감을 먹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심장이 아파 힘들어하던 꽃분이가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팔팔해졌기 때문이었지요. 그 후로도 복칠이는 매일 꽃분이 방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꽃분이가 어느새 20살이 되었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 박대감은 복칠이를 불렀습니다. 찾으셨는감요, 대감나리? 그래, 내가 비록 머슴이긴 하나 너로 인해 꽃분이가 살아난 것을 보면 너의 공이 적다 볼 수가 없느니라. 하여 너의 신분을 평민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러신감요, 나리? 그리고 꽃분이와 혼례를 치르거라. 내가 꽃분이를 신부로 맞이하여 평생 꽃분이를 보살피며 함께 살 거라. 아이고, 대감나리, 가당치도 않구먼요. 지가 어떻게 아씨와 혼인을 하겠습니까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는 하늘이 정한 천생연분이 틀림없다. 그러니 부부의 연을 맺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그리하여 복칠이와 꽃분이는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복칠이 혼례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도 죄다 한양으로 올라와 복칠이의 혼례를 축하해 주었지요. 아이고, 복칠이가 땡 잡았구먼. 땡 잡았어. 개천에서 용난다더니 복칠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벼. 그러게 말이여. 복칠이가 한양 대감집 사위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 아니 어디 그뿐인가. 복칠이가 한양집 사위가 되더니만 글 공부도 많이 해서 지금은 한양에서 제일 큰 곶감 상단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아씨와 혼인한 복칠이는 아씨를 평생 보살피며 행복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슬아의 떡두꺼비 같은 자식도 여러 두어 아비로서도 훌륭하게 살아갔지요. 아씨, 오늘은 지가 아씨를 위해 제일 맛있는 상주곶감을 가지고 왔구먼요. 아이 서방님, 언제까지 아씨라 부를 것이어요. 이제는 부인이라 부르셔요. 아이고, 아씨, 그건 안 될 말이구먼요. 아씨는 제게 영원한 아씨여요. 옛말에 극세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이지요. 복칠이는 비록 머슴으로 태어난 운명이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하늘이 정해준 연분을 만나 운명을 바꾸게 되었으니 이 또한 극세척도가 아닐런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